안녕하세요. 12월 18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해져서 지금도 아침에 몇 번을 다시 하고 있어요. 자, 아무쪼록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명예퇴직 둘러싼 온도차, 시중은행 파격 대우, 그리고 국채은행 유명무실. 지금 그러니까 명예퇴직 둘러싸고 시중은행과 국채은행에 대해서 이 기자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시중은행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국채은행은 수년째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퇴직 조건 탓에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어다. 은행권에 따르면 KDB 산업은행, 수출입,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았대요. 명예퇴직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대비 퇴직금이 적어 나가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은행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명예퇴직금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왜 누구나 퇴직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나는 100세까지 일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은행권에 비전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내가 일하고 그거에 있어서 명예퇴직감이라는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은행에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보니까 지금 많은 은행들이 명예퇴직금을 주면서 이제 명예퇴직을 요구하잖아요. 자, 근데 국책은행은 유명무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일반 시중은행들은 좀 지금 저번에 우리가 기사 봤을 때도 3년치 넘게 지금 보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은행, 수출은행, 기업은행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그쵸? 이런 은행들은 뭐예요? 희망퇴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시중은행 대비 퇴직금이 적어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나는 대부분 여러분 기업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약간 공무원 느낌이고 공기업이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진짜 미래를 봤을 때는 꼭 국책은행을 고집을 할 필요가 제가 봤을 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퇴직금을 더 준다고 해서 더 좋은 회사다 그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국책은행 공기업 이러면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나 무조건 공기업이니까 좋아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명예퇴직을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정비 줄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비대면이 강화되는 거고 비대면이 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지는 건 맞고 그러면 아예 사람이 다 없어지느냐? 아예 사람 없을 수 없겠죠.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영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 이러한 비대면화가 앞으로 10년, 15년 이렇게 지속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세대 이제 모바일이 완전히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재편성될 수밖에 없다. 그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스마트 개미로 거듭난 개인 투자자들 코로나에도 코스피 사상 최고 기록력. 보세요. 2020 경제. 그러니까 이런 신문을 볼 때 이거 아마 연재 기사인 것 같은데 제가 매식경으로 설명드리는 것도 잘 이해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시리즈물들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이 있으면 여기 오라고 돼 있으니까 분명히 4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물은 웬만하면 보시는 게 좋고 연말이 되면은 각 신문사에서 이런 시리즈물들을 많이 내놔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번 아 중요한 이슈들을 아무래도 시리즈로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문 기사를 찾을 때 한 가지 요령이 될 수 있어요. 자, 코로나19 경제 충격 속에서도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을 뜻하는 개미들 덕분이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번 코로나가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이전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랑 주가 지수가 움직였다. 그 가운데 동학개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자, 투자 자금의 몸집을 키우고 전문가 못지않은 정보력을 앞세워서 스마트한 개미로 거듭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영향력이 크게 확대한 되었대요. 동학개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코스피는 지난달 말 2600, 2700을 연이어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충격에 1400선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를 지지하며 아무튼 동학개미였다. 자 보니까 어제랑 거 비슷한 거예요. 동학개미.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어나는 비투 우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기사, 신문 기사를 고지고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내가 진짜 나 신문을 처음 봤다. 그러면 일단은 받아들여요. 일단 초보, 완전 초보는 일단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이 기자분이 쓴 거는. 그런데 나 신문 한 3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읽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내 나름대로 드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의견일 수도 있고 이거와 반대되는 의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갈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거품이라고 생각해. 그럼 거품이라고 생각한 여러분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 그것에 대한 논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초보분들은 뭐냐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 뭐가 아는 기사에서 판단하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자분들이 쓴 글을 읽음으로써 남의 생각을 일단 나한테 갖고 오는 작업을 먼저 한다. 그게 뭐다? 일단 지식이다. 그렇죠? 모르는 거를 일단 이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차곡차곡 해 나가면 여러분 3개월만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카뱅 토스 면접선 문화 적합성 본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처음에 신입을 잘 뽑지 않으니까 예. 일단 어느 회사든지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데로 이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못 갔다, 나 1금융권 못 갔다, 나는 뭐 루저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거기서 경영사서 이런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좋은 점은 뭐다? 문화적 합성. 그러니까 조직 문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연해요.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네. 예로부터 은행은 취준생에게 입사 희망 직군 최상위권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인기이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나 국채은행을 선호했다면 지금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고의 직장을 뽑힌다. 그런가요? 올해 6월 1450만 명 1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광고예요, 광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본 자체가 1000명이잖아요. 근데 뭘 1위야? 이건 솔직히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한번 그냥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거 어딨어? 인크루트 광고네 이거 이런 거. 조사 당시 카카오뱅크는 출범한 지 3년이 채 안 됐지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순위 카카오뱅크와 토스 어떻게 입사할 수 있을까? 카뱅은 뭐예요? 신입부터 경력을 채용한대요. 직원 대부분이 경력사원으로 입사하는데 주로 IT와 금융 관련 출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만약 금융권을 지원한다, IT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런 데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고요. 인터넷 은행 특성상 IT 인력 비중이 40%, 비즈니스 인력이 60%다.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는 문화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야 된다.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 시중은행 같은 대규모 대졸 공시를 실시한 계획은 없다. 여기 보세요. 카뱅이랑 토스. 그래서 여기 채용 단계 보면 서류, 실무진, 면접. 근데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여기도 직무 인터뷰, 문화적 합성.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 지금 힘든 게 뭐예요? 필기시험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7명권 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필기가 죽어라도 안 돼요. 근데 금융권을 진짜 가고 싶어. 그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실무를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에서 시작하는 사람이더라도 거기에서 실무를 쌓아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필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 뭔가 관련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그 채용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채용은 자기소개서, 경력실서 등이 포함된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 음, 그쵸. 수평적 기업 문화는 어깨 정편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오늘 카카오뱅크와 토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가 어떤 식으로 났나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났나 한번 보시고 어,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1금융권은 무조건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포기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어제 장은 코스피 2,770선 턱걸이
이거 계속 나오니까 지겹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보합이었고 오늘 어떠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까지 이러 분위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낙연 이자 부담 완화 주문에 은행권 지나치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어요. 네. 뭐냐면 이낙연 이 대표가 4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임차인 이자 부담 완화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지나친 금융권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모르면 한마디로 이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 힘들죠. 그쵸?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그 상가 임대료를 낼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단계가 지금 계속 격상되니까 뭐 배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진짜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뭔가 해줄 수가 없죠. 뭐 재난지원금가 얼마 그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내가 그냥 장사해서 버는 게 낫지 그 돈 받는 걸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게 낫지.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격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굉장히 고충을 심해주고 정부가 마땅히 해줄 건 없고 그런데 정부가 지금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 대표님이 시중은행 임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금융 부담, 이자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나라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임차인들도 힘드니까 자 은행 니네 임원들 니네가 자 은행별로 조율해서 우리 은행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 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니네 은행들이 이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뭐 깎아줄 수 없겠어? 좀 그렇게 뭐 방편을 찾아봐. 그러니까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기사를 많이 보고 경제 기사를 보다 보면 정치와 연계가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상식적으로 자본주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쵸? 왜냐? 왜 그거를 은행한테 전가를 하나요? 그쵸? 왜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재난지원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만큼 돈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일반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증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취지는 알겠으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어려우면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근데 내가 돈을 빌린 거잖아요. 이자는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 임대인들은 어떻게 장사를 해요? 임대인들은 어떻게 만약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 월세가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임차인들에 비해서 돈 당연히 많아서 이자 깎아줄 수도 있지만 진짜 지극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그래야 될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들은 그 수익이 없이 직장도 없이 그 월세로 노후를 충당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은행이 요구한다? 은행은 그냥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행 관계자는 예대마진은 수익성에 직결되는데 안 그래도 축소되는 예대마진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영리기업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냉정하게 현실을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에서 해줘죠, 나라에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면도 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신문을 토대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러다 보면 헤드라인밖에 안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마치 정말 어 팩트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은 이낙연 이자 부담 완화 해줬구나. 정말 서민을 위한 얘기를 해줬구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제 기사를 보다 보면 아까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신문 하나로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고 월요일 날 봅시다.